중국의 춘추초기 노나라의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 고을의 수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공자로부터 참으로 군자답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제나라 군사가 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들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저 아까운 곡식을 전부 원수한테 뺏기게 되었구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원수의 손에 넘길 바에는 차라리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 것 남의 것 가릴 것 없이 아무나 가서 빨리 걷어오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부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불을 질러라. 전쟁 때이건 평화 시절이건 간에 백성에게 남의 것 공짜로 가지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는데 10년으로도 부족하다. 복부제의 말 속에는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 이런 경우에는 남의 것을 훔쳐도 눈 감아주겠지. 하고 자기의 그릇됨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한 이후에 타인의 반발이나 비판, 지적이 두려워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을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인, 기업인 등 국가적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행하면 그 자리에 책임에 비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합니다. 그 밖에 범죄자들, 특히 흉악범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성장 과정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운운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이나 사회 문제만 없었어도 자신이 범죄자가 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논리를 펴거나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들이 범죄로 나타난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 체계 속에서 분노나 섭섭함을 표출합니다. 이런 사람은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주 공격을 받지만 왜 자기가 공격을 받는지 잘 알지 못하며 설령한다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지길 싫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은 소외를 당하게 되지만 정작 자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이 항목을 보고서도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식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마음작용이지만 심하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합리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심포도 이론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달콤한 레몬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심포도와 달콤한 레몬이 등장하는 이솝우화의 여우와 포도 이야기는 합리화를 주제로 한 가장 유명한 일화일 것입니다. 먼저 심포도 이론은 여우가 맛있게 보이는 포도를 먹기 위해 포도나무를 열심히 올라가려 애를 썼지만 결국 따지 못하자 저 포도는 어차피 씌어서 먹지 못할 텐데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여우처럼 자신의 목적에는 욕구가 좌절될 때 그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자기 합리화를 내세우는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심포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주위 분들로부터 공부 잘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라 식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욕구 상실은 물론 자신의 노력 부족과 게으름에 대한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콤한 레몬이로는 제 아무리 실레몬일지라도 자기 것이라면 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손에 넣은 것이 생각했던 것과 괴리가 생기면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생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긍정적인 합리화를 하는 것이 바로 달콤한 레몬 이론입니다. 일례로 새 옷을 샀는데 한여름에 입기에는 너무 더워 보이고 품질에 비교하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옷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 여름만 입고 말기에는 아까워. 가을용으로 샀어? 그리고 명품은 원래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는 법이야. 난 너무 만족스러워라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남들에게도 열심히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대한 집착보다는 폴 펴버리면
정신적으로 더 좋다는 합리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화의 가장 위험한 점은 합리화의 중독입니다. 하나의 합리화는 또 다른 합리화를 낳게 됩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위기에서 사람을 건지기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못해 불행을 불러온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 8월 31일 대학생 커플, 9월 25일 여대생 2명을 살인한 보성어부 살인사건 가해자의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해자의 형제나 부모들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대신 사과하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돌보다가 손자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하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애인을 불렀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내가 부르지 않았다면 살았을 테니 내가 죽였다며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폐인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사고를 치든 사고를 당하든 내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끝내 타살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해야 마음의 위안이 되며 살아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그저 예의상 위로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는 싫다고 거부하다가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과요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자기 합리화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유 없는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의사가 그놈의 코로나가 문제라고 하면 환자들이 잘 털어내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놈의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라도 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화시켜주면 마음의 상처가 일정 부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의 증상은 대개 가을과 겨울에 시작되어 봄에 회복된다고 합니다. 신체도 환절기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감기에 걸리는 등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절성 우울증 치료에도 자기 합리화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마치 새로운 집에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겼을 때 낯설어서 모든 게 다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때는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최선이든 말입니다. 계속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해봐야 우울증만 더욱 악화가 될 뿐입니다. 실제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겼거나 과거 잘 나가다가 명예와 부, 애인을 잃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우울한 감정을 몰아내고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